낙하산 인사는 뭐 늘 정권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인데, 낙하산 인사 뭐예요?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꽂는 거예요, 그죠? 정권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든 실핏줄처럼 쫙 내려보내죠, 사람들을. 근데 그 자리가 바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무려 2만 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거 아니냐, 너무 인사권이 많다. 대체 대통령이 이 2만 개라는 자리를 다 어디에 보낸지 알고나 임명하는 거냐,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, 자,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.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1번은 대통령이 전문성도 없는데 그냥 본인과 친하다는 이유로, 혹은 선거 때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막 내려보내는 거, 이거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. 예를 들어서 건설공제조합이라고,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조합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곳에 연봉 2억 원이 넘는 이 감사 자리에 이상우, 이분 이제 전에 노사모에서도 활동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조직관리 담당을 했었어요. 이분을 이제 여기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임명을 합니다. 그 논란이 많이 됐죠. 이 사람 이제 라임 사태, 김봉현 씨에게 돈 받은 혐의로 실형도 이제 결국 사는데, 어쨌건 대체 이 사람이 건설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자리에 가는 거냐? 대체 가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? 그냥 자리 주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. 그럼 정권이 바뀌었어요. 근데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이번엔 이은재 전 국회의원이 오는데, 이은재 전 의원은 행정학 교수 출신이거든요. 건설과 또 여기도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?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무슨 혈서 논란을 벌였던, 어쨌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 이사장이 되면서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것도 논란인데, 임기재 인사. 자, 예전에는 막 공공기관장으로 막 내려꽂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임기가 있는 곳은 막 내려꽂지 못해요.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논란도 됐었고,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.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.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인물들이 안 물러났죠. 초반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, 한상혁 방통위원장, 뭐 홍장표 KDI 원장, 뭐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, 이런 분들이 안 물러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. 뭐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뭐 쫓아냈다 뭐 이러면서 막 소송도 걸고 했는데 논란이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어요. 대통령이 바뀌었어요. 근데 심지어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. 그럼 완전히 국정 철학이 서로 다르잖아요. 그럼 공공기관장이라는 게 뭡니까? 그 국정 철학을 실행해야 되는 자리인데 전혀 철학이 안 맞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장으로 있어요.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개혁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곳이 방통위인데, 그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임기재라는 이유로 안 물러나요. 버텨요.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인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쪽도 그럼 우리도 안 나갈래?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그래서 논란이었는데,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들어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제를 맞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번 주에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그 공공기관장도 이 5년 내에서 다 해결되도록,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다음 대통령이 오면 그 기관장은 어쨌건 물러나도록 임기를 맞추자는 겁니다. 이 맞추자는 취지는 결국은 국정 철학에 맞는 공공기관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겠죠. 여당에서는 아니 지금까지는 안 물러나고 버티다가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 나오고 혹시 정권이 이제 교체 의견이 높다 보니까 이제 와서 자기들 유리하게 또 바꾸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쨌건 철학만 보면 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데, 사실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것도 근데 그렇다고 임기제를 막 그냥 쫓아낼 거냐? 이게 맞냐? 정답은 없지만 여러 논란이 있는 겁니다. 그 세 번째 들여서는 바로 이제 이 논란인데, 민간 기업에도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. 뭐 물론 아예 민간 기업, 예를 들면 뭐 형님은 삼성전자다, 현대차다, 이런 곳에까지 정말 정권이 압박하면 그건 진짜 큰일 나겠죠. 그죠? KT 예를 들어 포스코 이런 것은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. 과거에 공기업이지만. 하지만 여전히
정권이 영향을 미치죠. 자, 오늘 살펴볼 이제 이 회사로 들어갑니다. 자, 이정근을 이들이 채용하라고 한 곳, 그 회사가 어디냐면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예요. 한국복합물류. 그런데 이 회사는 100% 누구 소유냐? CJ 소유입니다. CJ 소유예요. 그런데 정부랑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이 한국복합물류라는 게 어떤 회사냐면 뭐 하는 회사냐면 전국에 물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거를 이제 부산으로 내려 보낸다. 그럼 이렇게 모아 놓아야 되잖아요. 물류들을 곳곳에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 곳곳에 허브 지역에 터미널을 운영하는 거예요. 그걸 이제 보관할 수 있는, 그리고 이제 보관했다 이동할 수 있는. 그 이제 경기 군포에 하나가 있고 네 곳에 있는데 충남 세종, 전남 장성, 경남 양산. 그러면 트럭이 물류를 싣고 수도권에 있는 거가 이제 세종 거쳐서 뭐 어떤 것은 장성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오다가 이제 양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죠. 자, 요거를 이러면서 이 물류를 이용하는 회사한테 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이제 운영하는 민간 회사인데 이 물류 터미널 이 부지가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예요. 이 국유지를 이 왜냐하면 이 물류터미널은 꼭 필요하잖아요. 우리 국가 산업에. 사회 기반 사업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 그 땅에 이 터미널을 만드는 다음에 이 터미널을 운영하는 거를 이 한국복합물류에다가 투자를 받아서 맡기는 겁니다. 민간 기업에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사회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자, 이 국토부가 뭘 갖고 있냐면 이거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관리권도 갖고 있고 감독권도 갖고 있고 행정 제재권도 갖고 있어요. 그 무슨 얘기예요?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여러분 이해되셨죠?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완전 별도의 민간 기업은 아닌 거예요. 하지만 100% 사기업이 갖고 있는 회사고 사실은 민간 기업이에요. 그죠? 관리만 여기서 할 뿐이지. 그런데 이 자리에 관행이 뭐였냐면 한국복합물류의 고문 자리는 한 자리를 떼놔요. 왜 떼놓냐? 이 자리는 흔히 말하는 이건 전관 예우도 아니고 뭐냐면요. 국토부에 이제 늘 이제 부처는 뭐가 고민이냐면 인사 적체가 문제예요. 안 물러 위에가 안 나가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1급짜리는 몇 명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1급이 안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1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윗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그걸로 뭘 사용하냐면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. 국토부 정년퇴직에서 한 2, 3년 남은 인사들을 한 명을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.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. 사실은 이것도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갑질이라고 볼 대목이 있죠. 근데 뭐 복합물류 입장에서는 어쨌건 국토부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 뭔가 소통 창구로 국토부의 고위직이 넘어오면 국토부와 뭐 협의가 원활해진다라는 측면도 없진 않으나 어쨌건 한 자리를 거의 이렇게 써왔던 겁니다. 네, 써왔던 거예요. 그런데 요새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부가 취임을 했어요. 그죠? 취임한 후에 초대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한국복합물류 고문은 누구 자리였어요? 국토부 공무원 자리였는데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보내라고 합니다.